안녕하세요, 정순현입니다. 지난 50편의 합법급례와 양명서별발항증 정치에 이어 이 51편에서는 양명서별발항증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별발항과 대비되는 한섭발항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양명병은 이 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명서별발항증의 원문 199조입니다. 양명병 모한 소변분리 심중오농자 심필발항. 양명병에 땀이 없고 소변분리의 심번이 심하면 황달이 된다고 했네요. 무슨 이유일까요? 양명병 모한. 양명병이면 응당, 열사가 진액을 핍박하여 진액 외출하면서 한출할 것인데 오히려 땀이 나지 않는 무한입니다. 이것은 서별이 상합하면서 열사가 외월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열사는 외출하고 싶어도 습사가 붙들고 있어 외출하지 못하는 것을 열부덕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소변분리는 열사가 습사의 하설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서별 상합으로 인한 섭부덕설의 소변분리지요. 심중오농은 서별상합으로 인해 발생한 우려리 심신을 동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은 양명경의 경별이 심장에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심필발항. 열은 땀으로 외월하여 배출되지 못하고 섭은 소변으로 하설하며 배출되지 못하므로 울체된 서별은 비와 간담의 기기에 영향하여 결국 발항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서별발항증 원문입니다. 236조 양명병 발열한출자 차위 열월 분응발항냐. 양명병에 열사가 땀으로 외출하면 서별상합할 근거가 없으므로 발항이 불가합니다. 단도한출 신무한 재경희환. 지난 편에서 양명서별발항증 정치에서 말씀드렸듯 머리는 재양의 회합처이므로 서별상합으로 열부덕월하여 신상에는 무한이더라도 양열이 기의 상정하면 목둘레를 기준으로 그 윗부분 머리에는 땀이 날 수 있다고 하였지요. 이것이 단도한출 신무한입니다. 소변분리는 열사의 견제를 당한 습사가 하술되지 못하는 인상표현입니다. 가린수장의 구갈은 서별호결로 인한 진액불화의 진액부족이 원인이며 아울러 열사가 왕성한 데 따른 열성상음도 원인이 됩니다. 어혈제리 혹 어떤 병에는 어혈이 양명장도에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서별상합의 상황에 어혈의 결합까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혈제리이며 이때는 치료 시에 적작약, 목단피 등의 혈분약을 가합니다. 인진호탕은 인진호 치자 대황으로 조성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서별발항의 기초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료 시에는 반드시 저 세 약미를 연합하고 같이 사용해야 이담, 퇴항, 최담의 효과를 최고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항의 치료에는 황달이 소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약해야 하며 만약 중도에 멈추게 되면 반조현상으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진호탕 방중의 대황은 본래 최담과 이담작용이 있기도 하지만 본방에선 이에 더하여 기타 두 약물 인진호와 치자의 효능을 추동하는 작용을 합니다. 마치 도액성기탕의 계지가 축혈을 온통하는 작용을 하는 것과 같고 보증기탕의 박하와 승마가 타 약미들을 도약시키며 활발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60조) 원문을 보겠습니다. 상한 6, 7일 신황여 귤자색 소변분리 복미만자 인진호탕 주지. 신황여 귤자색은 서별상합의 양황임을 말합니다. 밝은 노란색입니다. 소변분리는 열사의 견제를 받은 습사의 부덕하설이지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습사와 열사의 결합은 여유인면 난해난분이라고 했습니다. 기름과 밀가루가 섞여 있어 분해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부득하슬 부득외월입니다. 복미만은 서별이 기기의 통행을 옹차하여 복부의 기기가 창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임상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발황의 용량법은 첫째, 대황과 치자와 인진호 세 양미를 동시에 사용할 것, 둘째는 황달이 쇠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 두 가지입니다. (261조는) 원문의 뜻을 제외한 숨은 의도가 있는 정우와 방제입니다. 상한 신황 발열 치자 백비탕 주지. 만약 습열 황달이 쇠퇴하지 않는데 대변 당박이 되며 하루에 3차례 이상 배변하는 등 중기가 이미 쇠약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인진호탕의 대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때는 치자 백비탕을 사용합니다. 앞서 강조하였지만 황달 치료는 중간에 그칠 수가 없기에 중초를 보호하면서 황달 치료를 지속해야 할 때 본방을 쓰게 됩니다. 본방의 치자 황백은 청열 리습 퇴항을 위한 양미이고 감초가 중초를 조화시키고 전기를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치자 백비탕 정은 섭열이 퇴하지 않는데 중기가 부족해지며 대변 편당이 1일 3, 4회 출현할 때 사용하는 방제입니다. (262조의) 마황연교 적소두탕은 섭열발항증이 표증을 겸할 때 사용하는 방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섭열발항의 치료는 중단할 수 없기에 만약 발항증 치료 중 표증이 발생하면 잠시 본방을 사용하고 표증이 해산되면 인진호탕을 접속하여 치료하거나 치자 백비탕으로 연속하여 투약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황달 치료를 계속하기 위한 중경의 임상 용방이 매우 주도 면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황연교 적소두탕 방중의 자백피는 구하기 어려운 관계로 상백피로 대용하거나 표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진호로 대용합니다. 본방은 황달 치료뿐만 아니라 소화 신염 같은 열병의 초기 감염 질환이나 단마진 등의 피부병 치료에도 애용되는 방제입니다. 이제 습열발항과 대비되는 한습발항, 곧 태음발항증을 알아보겠습니다. 259조 상한 발한이 신목발항 소현자 한습 제리 불해고야. 한습발항은 음항에 속합니다. 한은 음사이고 습도 음사입니다. 섭열발항과 한습발항의 구별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섭열발항은 양황이므로 신황여 귤자색처럼 밝은 빛으로 나타나고 한습발항은 음항이므로 안색이 탁하고 어두우며 광택이 없습니다. 한습발항 역시 한습의 결합이 기기를 저하하여 피의 본색을 발로시키거나 담즙이 외일하며 발항합니다. 이위 불가하야 부실증이 아니므로 공항할 수 없고 우 한습중 구지 한습병의 제방 중에서 한습발항을 치료할 방법과 방약을 구하라고 했네요. 한습발항의 치료에는 대개 습사가 한삽보다 중할 때는 인진오령산을 사용하고 한사가 습사보다 중할 때는 인진이중탕을 사용합니다. 발항증은 아니지만 오수유탕증은 매우 중요하므로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 10정을 쭉 공부해 왔는데요. 당연히 한습 발항에서 보았듯 위 한정도 존재합니다. 243조입니다. 식곡 욕구자 속양명야 오수유탕 주지. 음식을 먹고서 토하려고 하는 것은 양명위가의 허한으로 인해 수납 기능이 실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욕구는 토하고 싶은데 토출하지는 않는 것이죠. 토하는 것이 일정인지 한증인지 구별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수식수토 위지열
먹자마자 토하는 것은 열정입니다. 조식 모토, 모식 조토 위지한. 아침에 먹었는데 저녁에 토하거나 저녁에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토하는 증상은 한증입니다. 오수유탕은 온위 강력 지구 위를 온양해서 역기를 하강시키며 구토를 먹게 하는 방제입니다. 오수유와 생강은 온위 산한하고 강력 지구합니다. 대조와 인삼은 중기를 보호합니다. 오수유탕은 위환증을 치료하는 대표 방제입니다. 득탕 반극자, 이것은 수습, 수토, 위지, 열에 속합니다. 상초에 열증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수유탕을 사용하면 온열이 오히려 가중되며 효과가 좋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양명병 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서는 소양병, 맥증병 치의 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매법상의 선시 한 수를 읽어보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최잔고목 대매법상. 높은 곳 형체만 남은 고목이 찬 숯불의 의지에 있나니 봄을 여러 번 맞아도 마음은 변치 않느네. 나무꾼은 고목을 돌아보지 않는데 사람들은 어찌 수고로이 찾아다니는가.